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개혁 당장 철회하라.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분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신태섭 상임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희 박수는 마지막에 같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정 민원연 공동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전국진보연대 박서군 공동대표님, 한국진보연대 박서군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민변 미디어 언론위원회 김성훈 변호사님 그리고 이동규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참교육학부모회 성함이 송한웅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노조 민원연 활동가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희 대표 발언부터 들을 예정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게 방심위가 심의 독재 벌써 1년이 가까이 됩니다. 그 시작은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낙하산 류일임 위원장의 취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 이래 류일임 위원장 체제의 방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간 독립기구 합의제 기구라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정권의 언론 탄압, 방송 탄압, 하수인, 도구로 전락해 방심위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지금 방심위에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회의 등 운영을 규정하는 기본 규칙,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서 현재도 류일임 위원장의 독재, 비민주적 운영, 폐쇄적 운영, 여당 추천 위원들의 일방적 독재 의결이 강화되는 그런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개정이 아니라 입틀막 운영을 합법적으로 더 강화하는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시민 언론단체에서는 방심위의 심의 독재, 류일임의 독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하여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는 말씀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예, 언론노조 위원장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부조리극을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민심은 분명히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을 심판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국민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안중에 없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은 언론 장악의 거침없는 행보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판 언론에 대한 무더기 심의 제재, 거기에 방송도 모자라 이제는 보수 언론까지 검열하겠다고 방심위가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할 거냐 독재할 거냐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효율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을 효율화하겠다고 YTN 지분을 무자격 자본에 팔아넘겨서 언론 장악의 외주화를 실현했습니다. 돌발 영상 삭제, 김건희 여사 삭제, 온갖 검열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방심입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규칙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효율이란 게 뭡니까? 결국 방심위가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보를 부채질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떠한 이견도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막가파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명백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효율은 효율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가리키는 효율, 그들이 정의하는 효율은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보던 그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총선 참패의 1등 공신인 유일임이 날뛰면 날뛸수록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망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제도를 왜곡하고 퇴행을 부채질하는 방심위원장 유일임과 집권 여당의 행태는 또 다른 심판을 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언론 노동자들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달려나갈 것입니다. 스스로를 왕이라 생각하는 대통령, 방심위를 자기의 영토라 생각하는, 영주라 생각하는 유일임의 이 꼴같지 않은 행태를 끝끝내 박살내버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 오늘 기자회견 자료 뒤에 보시면 이번 방심위의 규칙 개혁에 반대하는 10개 언론 시민단체의 의견서 전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사 작성하실 때 참조해 주시고요. 이 외에도 개인 여러분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규칙 개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도착하신 언론노조 박상영 KBS 본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심위의 지금 심의독재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시민단체인 민원연 참여연대에서 매주 방송 소위 현장 방청 모니터링을 하면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는 선방위 회의 현장을 직접 현장 모니터링 하기도 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수정 공동대표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수정입니다.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회의의 민주적 의사 진행을 위해 규칙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하나씩 따져보니까 이 유일임 위원장 체제의 절차적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고 또 방심위의 비정상적 운영을 소급해서 정당화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류일임 방심위원장 체제가 정상입니까? 방심위는 위원회 조직입니다. 여야 추천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입니다. 방심위에서 다루는 안건들에 대해 상호 충분한 논의와 또 합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라는 법적 명령입니다. 그런데 류일임 방심위원장 체제에서는 어땠습니까? 류일임 방심위는 엄정하고 또 공정해야 할 민주사회의 내용규제기구를 위원장 권한으로 밀어붙이는 결정을 다수 했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이 이제까지 보인 행태를 돌이켜보면 이런 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묻고 싶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이 추진하는 방심위 규칙 개정안은 합의제위원회를 지향해야 할 위원회의 운영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회의의 민주적 의사 진행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 개약입니다. 방심위는 합의제 정신에 입각하여 부의된 안건을 충분하고 또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가를 회의 운영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회의 안건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다음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해야지 위원장이 불리한 안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회를 악용하게 두어선 절대 안 됩니다. 방심위 회의에서 발언 시간을 위원장이 정하다니요. 이건 독임제도 아니고 독재입니다. 류일임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을 위협하고 또 합의제 취지를 무력화하는 입틀막 규칙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청부민원에 대해 낱낱이 실토하고 국민에게 사죄하십시오. 민원연은 방심위가 기본규칙을 이대로 개정하겠다고 하면 그 잘못된 결정에 맞서 심의기관의 일방적이고 또 독선적인 회의 운영 방식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전방위적인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청소년들이 환호와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발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미디어 언론위원이신 이동규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번에 민변에서도 규칙 개혁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변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근본 방심위 위반 예고와 관련하여 두 가지 법률적 쟁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심위는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 내용만으로는 회의가 자동 종료될 때 해당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도 자동 폐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기 회의에서 자동으로 상정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만약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자정까지 속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건을 폐기할 수 있게 됩니다. 방심위 안건은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결과 및 시청자 등이 제기한 민원 내용에 대한 사무처 검토를 거쳐 상정하게 되는 것인데 위원장에게 사실상 안건을 임의로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의 법령체계에 반하여 부당합니다. 또한 방심위는 위원장이 위원회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법 21조 각호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의 직무 성격으로 볼 때 위원들에게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방심위 위원 수는 정부 여당 측과 야당 측이 불균등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사실상 야당 측의 의견 개진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형평성이 담보된 심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회법에서도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무제한 토론 등 발언권 보장을 위한 조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보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근본 방심위 규칙 개정안은 법률적으로 모호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고 이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변에서 제출해 주신 의견서에 법리적 문제까지 아주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습니다. 기사 작성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심위 심의독재의 가장 1차적인 피해자이자 현재 심의 탄압을 일선에서 받고 있는 언론 현장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언론노조 KBS 본부 KBS 본부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지난해 KBS에 박민이라는 빌런이 왔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에 류힘이라는 또 희대의 빌런이 왔습니다. 박민은 KBS 구성원들만 괴롭히니까 그건 저희 본부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싸우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류힘은 그 해악이 우리 방심위 동지들을 넘어서 방송 동지들을 규율하고 탄압하는 데 쓰이니 그 해악이 정말 그 해악이 정말 너무 큼에 통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방심위 규칙 개정안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규정을 자기 멋대로 고치는 것은 이것은 독재를 넘어서 전제 왕조라 마찬가지입니다. 방심위를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방심위가 얼마나 그동안 정치적인
심리를 해왔는지는 그 행보를 보면 드러납니다. KBS에서 박민희 취임하기 이전에 KBS에 대해서 무작위로 날리던 여러가지 징계와 심의 내용들이 박민희 취임한 이후에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록 선방심의가 그 대행을 했지만은 총선 기간 일어났던 여러가지 심의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정권의 심기 경호를 하기 위한 심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방심위 규칙 개정 막아낼 일이 아닙니다. 방심위 규칙 개정을 막아낼 것이 아니라 유인임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죄상을 낱낱이 물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유인임을 꼭 국정조사에서 역사의 법정에 세워서 잘못을 따져 묻고 법적 처벌을 내리도록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네, 저희 구호를 중간에 한 번 더 외치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청부민원 심의독재 류일음은 사퇴하라. 네, 지금 손피켓 류일음은 사퇴하라 라는 손피켓을 앞으로 해주시고 구호를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류일음은 사퇴하라. 네, 이렇게 들어주시고 동시에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청부민원 심의독재 류일음은 사퇴하라. 네, 다음 오늘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현재 류일임 심의독재 독재 운영에 맞서서 저항하고 또 투쟁하고 있는 방심위 지부의 발언을 듣도록 할 텐데요.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막 정권에서 이틀막 심의를 하는 방심위의 류일임 위원장이 회의 중에 본인도 이틀막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회의 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건 심의의 룰을 바꾸겠다는 거죠. 경기 중에 선수가 룰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룰대로 하면 자기가 한 플레이가 반칙이었는데 앞으로는 그걸 반칙이 아닌 걸로 하자고 합니다. 대다수의 선수들은 규칙을 잘 지킵니다. 안 보이는 데서 몰래 반칙하는 선수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수가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고치겠다는 발상, 역시 류일임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류 위원장이 과정은 중요치 않고 결과만, 경기에 이기는 것만 관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6대2 구도에서 모든 심의가 류 위원장 뜻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결과를 뒤집으려고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 왜 규칙 개정을 하려는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가설은 류일임 위원장은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심의라는 과정, 남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잘한다 칭찬만 듣고 싶은데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의원들 말도 듣고 싶지 않고 노동조합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오로지 용산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싶겠지요. 제가 보기에 류일임 위원장의 캐릭터는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맨이 아니라 자기 편 흥을 돋구는 치어리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치어리더는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율동을 계속해야 하죠. 용산을 향한 치어리더, 그것이 바로 류일임 위원장이 생각하는 방심위원장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틀막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이 회의 규칙 개정의 본질이 이틀막이 아니라 귀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고 기간 중에 의견서를 접수했는데 과연 경청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할까요? 귀틀막 정신으로 원안대로 개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틀막과 이틀막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목소리들을 방심위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과 개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방심위 내부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류일임이 망가뜨린 방심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류일임 위원장 반드시 퇴진시키겠습니다. 투쟁! 네, 진짜 마지막 발언자 남아 있습니다. 이번 방심위의 심의 독재 또 심의 탄압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바로 MBC입니다. 이번 방심위가 2008년 현재 방심위 설립부터 지금까지 561건의 법정 제재를 했는데요. 류일임이 지난해 9월부터 취임해서 지금 8개월간 27건의 법정 제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5개월 총선 기간에 선방심위가 역대 최고의 30건의 법정 제재를 했습니다. 그 법정 제재의 80% 이상이 MBC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 민원을 낸 곳이 국민의힘 그리고 단체에서는 보수단체 공원연 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 국민의힘과 그리고 보수단체 공원연에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민원을 낸 보도의 다수가 또 MBC였습니다. 결국은 MBC를 향한 징계 이것은 MBC 죽이기 심의 탄압이었다라고 MBC 본부에서 규탄하고 있는데요. 이 발언을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MBC 본부에서 윤태호 수석 부본부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호찬 본부장님의 힘찬 발언 듣겠습니다. 네, 까먹고 넘어가시는 줄 알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MBC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류일임 위원장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정말 이제 임기 한 두 달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임기 2달 남았으면 자기가 취임해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방심위를 이토록 망가뜨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앞장서 말살한 데 대한 최소한의 사죄, 겸허히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간에 정말 끝까지 방송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이제는 위원들의 입까지 틀어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말 이 정권, 그리고 이 정권의 하수인들은 국민을 뭘로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규칙 개정안에 위반 예고를 결정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합의제 기관의 정신에 입각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랍니다.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랍니다. 아니 어떻게 류일임 방심위가 이토록 뻔뻔하게도 합의제 기관의 정신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여권 우위의 일방적인 구조에서 상식적인 논의 하나 없이 답정너 시비, 표적 징계를 일삼아왔던 방심위가 어떻게 뻔뻔하게 합의제 기관의 정신을 운운하며 회의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합니까? 방심위가 이야기하는 질서 유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권위원들이 짬짬이해서 자기들 멋대로 징계폭탄을 쏟아붓기 위한 질서 유지 아닙니까? 정말 아직도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이틀막 정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아직까지 대놓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MBC에 대한 표적 징계가 벌어질 때마다
방심위는 그것에 항의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할 뿐이다. 민원 사주를 자행했던 방심위원장이 할 소리도 아닐 뿐더러 그 민원의 대다수는 국민의힘 공원연이 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방심위의 신속 심의 절차 역시 그 80%가 MBC에 대한 신속 심의였습니다.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신속 심의 절차 80%가 집중됐습니다. 작년 9월에 신속 심의 절차 도입할 때 방심위가 뭐라 했습니까? 가짜 뉴스를 시급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방심위가 바로잡고자 했던 건 가짜 뉴스가 아니라 윤석열 부부 이 정권에 대한 비판, 그것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총선 이후에도 이 정권은, 이 방심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어저께인가요? 지난 3월 KBS의 내부 장악 문건을 폭로했던 MBC 스트레이트 보도마저도 또다시 신속 심의 절차에 올려놨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틀막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방심위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우습게 보는 정권, 국민 무시하는 정권에 대한 책임, 그래서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 국민 우습게 보면 큰일 나겠다, 책임을 반드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사의 입을 틀어막고 위원들의, 구성원들의 입을 틀어막으면 어떤 말로를 보내야 되는지 우리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호찬 본부장님 말씀대로 방심위 류일임 위원장은 단순한 심의 독재가 아닙니다. 언론농단, 국정농단입니다. 22대 국회 개원하면 방심위의 이 언론농단, 심의농단에 대한 엄중한 국정조사 촉구할 것입니다. 저희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에서는 류일임 위원장과 방심위원, 선방심의위원 등의 선거 시기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이 심의농단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심의 탄압에 대한 분명한 국정조사,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류일임 위원장 임기 7월 22일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민간인이 되더라도 당신이 저지른 행태에 대한 책임, 사법적 책임, 역사적 책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이런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의 의지를 모아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님과 김성순 민변 변호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일임 독재 강화하는 입들막 규칙 개혁을 당장 처리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다.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에서 방송정보통신심의사무를 수행하는 민간 독립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제 민간 독립기구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상은 과거 완료형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8월부터 야권추천위원 해촉이 이어지며 9인으로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심지어 대통령추천위원회 수는 법령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했다. 파행도 이런 파행이 없다.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낙하산 유일임 위원 위촉이었다. 여권추천위원들은 군사작전하듯 강행한 호선에서 그들만의 의결로 류일임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영방송과 비판 언론을 겨냥한 심의 폭주를 일삼으며 언론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제 류일임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라는 외피마저 포기하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개정안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이른바 입틀막 규칙 개혁을 통해서다. 규칙이 개혁되면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 질서 유지를 위해 경고나 제지,
나아가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할 수 있다. 회의 중지 후 자정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고 안건은 폐기된다. 그동안 류일임 위원장은 야권 추천위원들이 청부민원 의혹을 언급할 때마다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핑계로 해당 발언을 제지해왔다. 청부민원 안건이 공식 상정된 회의에서는 임의로 중도 퇴장한 후 돌아오지 않고는 안건이 폐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으로 궁색하고 치졸한 언행이다. 개정규칙은 과거 류일임 위원장의 이런 황당한 언행을 정당화해주고 합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수기 과정을 말살할 것이다. 규칙 개정안은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도 다수 의결이 가능해 2인만으로 주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이라면 여권 추천위원 2인만의 의결로 논란된 뉴스타파 인용보도 민원건에 대한 긴급 심의 결정도 옹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화시켜 여권 추천위원들만의 운영을 정당화해준다. 현재 유일임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 2명의 여권 추천위원만으로 운영된 상임위원회는 편파, 표적, 월권, 정치심의 상징인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탄생시킨 주역이었다. 유일임 위원장은 구인위원회 합의제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유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해왔다.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 언론과 가짜뉴스를 심의하겠다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동의 없이 설치한 게 대표적이다. 일반 안건 제2규정을 신속심의 규칙이라며 마음대로 준용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단체도 본인 입맛대로 정해 편향적으로 구성했다. 마땅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사안이지만 위원장 권한이라 우기며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형식상으로나마 남아있던 합의제 기구의 외피도 벗어던지고 무법적 독재를 하겠다는 공식 선언이 바로 입틀막 규칙 개정이다. 규칙 개정이 강행되면 구인위원회에 이어 합의제 기구 역시 과거가 된다. 유일임 위원장 체제는 민간 독립심의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존립 근거까지 급속히 훼손시켰다.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 주범인 유일임 위원장의 임기는 채 2달도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태는 멈출 줄 모른다. 유일임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립을 위협하고 합의제 취지를 무력화하는 입틀막 규정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지금이라도 청부 민원에 대해 낱낱이 실토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더 늦기 전에 정치심의와 언론 장악의 진상을 밝히고 사퇴하라.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은 전국 90개 시민사회 노동단체를 비롯해 시민들과 연대해 유일임 위원장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설령 운 좋게 임기를 마친다 하더라도 그 죄가를 명명백백하게 따져 물어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다. 2024년 5월 28일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 네, 저희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구호를 외치고 하겠습니다. 네, 규칙개혁 철회하라를 한번 손쉽게 들어주시고요. 네, 규칙개혁을 앞면으로 해주십시오. 입틀막, 방틀막, 규칙개혁 철회하라! 네, 이번에는 류일임 사퇴하라 한번 마지막 구호로 외치겠습니다. 청부민원 심의독재 류일임은 사퇴하라!